인수위 면접 보라더라. 누구 얘기인지 보겠습니다. 명태균, 김 여사 인수위에 와서 사람들 면접 보라고 했다라고 공개적으로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내가 한 말 있어요. 인수위에 와서 사람들 면접 보라고 그랬어요. 그 캠프 때 간혹 저한테 물어봐야 써야 되나 말해서 제가 보고 분석해 준 사람이 단 한 명 사고 친 사람이 없어요. 네. 지금 직접 명태균 씨가 자기 입으로 좀 얘기를 하죠. 여사가 인수위에 와서 나보고 면접 보라고 했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명태균 씨가 그동안 있었던 많은 얘기들이 지금 있는데 진짜냐 아니냐 논란이 지금 계속 일고 있는 상태죠. 소영주 대변인님. 네. 이 얘기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뭐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죠. 근데 명태균 씨 말의 대부분은 어느 정도의 진실을 기반으로 한 허풍이 많이 섞인 거는 같아요. 저도 정치권으로 있다 보면 네. 통상 정치 브로커들이 고깃집에 안 가고 고기 냄새만 맡고도 그 고깃집을 평론을 하거나 그 고기의 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고깃집 손님 다 끌어왔고 고기질이 정말 맛있고 이게 어떻게 구워야 맛있고 근데 대부분 정치 브로커들은요 그 근처에 가지도 못합니다. 고기를 얹어보지도 못한 분들인데 제가 봐서는 명태균 씨의 일련의 과정들 9월 5일 단독 보도부터 10월 15일까지의 거의 한 40일 동안의 어떤 발언을 보면 아예 고깃집에 안 들어가 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는가 봤다. 최소한 고기는 차려놓고 본인이 고본 거는 같습니다.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도 부인할 수 없는 팩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국민의힘 내에 유명한 저명한 정치인들과의 관계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긴 했으나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모든 걸 다 했다. 본인이 무슨 신입니까? 뭐 재보궐선거부터 대선부터 총선부터 지선부터 당내 선거까지 다 자기가 만들었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허풍이 굉장히 심하나 뼈대는 있다. 그래서 그 뼈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인수위에 와달라고 하는 거는 저는 사실로 보여요. 그런데 면접을 보라고 했다는 부분들은 네. 조금은 허풍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고 저는 주목하는 것들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21년 6월 18일부터 6개월간 180일 동안입니다. 아침 오후로 해서 수시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뭐 얼마나 많이 통화를 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왜 명태균 씨라는 허풍쟁이, 한동훈 대표 말로 하면 협작꾼, 또 국민의힘 내부의 지도부에서 말하는 사기꾼 이런 분들과 평가받는 사람과 대통령실은 통화를 했고 지금 주장하는 바를 40일 동안 왜 방치를 하는지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김 여사께서 인수위에 와달라고 했던 부분들은 네. 부인할 수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명태균 씨의 대응을 보면서 네. 한동훈 대표 앞서 우리가 용산에서 대응하는 거 보셨죠? 안 참잖아요. 어느 정도 임계점이 다다르면 도곡동 칠레로 치고 들어오면서 여당 대표를 막 무색하게 공격하는데 명태균 씨는 사인입니다. 심지어 국정을 혼란시키고 있어요. 왜 대통령이 가만히 있는지. 저는 그래서 이 동아일보의 기사 자체는 한 50% 이상은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명태균 씨가 좀 허풍과 과장이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아까 표현을 고깃집으로 표현을 하셨죠. 고깃집 앞에서 냄새만 살랑살랑 맡고 고기의 마블링이 어떻고 얘기하는 사람과는 좀 다르긴 다른 것 같다. 가서 고기를 불판에 얹어는 본 것 같다. 라는 그러니까 일부의 진실과 다수의 허풍이 좀 혼재돼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명태균 씨가 이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 또 무슨 얘기를 했느냐? 다음 기사 볼까요? 명태균, 김종인 연기만 해라도 내 작품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김종인 위원장이 11월 3일 날 연기나 잘해라. 그거 원래 제가 한 말이거든요. 후보도 태도를 바꿔서 우리가 해준 대로만 연기만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네, 이게 또 말을 들어보면 또 약간 그럴듯하긴 합니다. 지금 보면 명태균 씨 얘기는 그래요. 배급사는 국민의힘이고 감독은 김종인 그리고 연출은 이준석 시나리오는 나 명태균이 했다. 그래서 후보는 연기만 잘하면 된다라고 내가 얘기했었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얘기 듣고 김종인 위원장이 그날 의원총회 가갖고는 후보는 연기를 좀 잘하십시오라고 얘기한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강 변호사님. 네. 이게 사실 뭐 진실과 거짓이 약간 혼자 같은데 문제는 농도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네. 진실이 섞여 있느냐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그럴듯하게 또 들려요. 그렇죠. 명태균 씨는 그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본인의 정치적 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명태균 씨에 대해서 선을 긋는 듯한 발언을 하니까 오늘 나의 정치적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본인의 SNS에 그런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 부인하고 있지만 명태균 씨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에 그 중요한 부분들을 본인이 만들어낼 정도로 관여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요, 지금 그 연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도화선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김종인 위원장이 대선 과정에 있어서 윤석열 후보와 끝까지 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명태균 씨가 또 최근에도 그 홍매화를 함께 심은 것으로 알려진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도 대선 과정에 있어서 윤석열 후보와 계속적으로 트러블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회복이 되지 않아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아예 창당을 하고 거기에서 의원이 됐잖아요. 오히려 지금 저런 이야기,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내가 관여를 했다. 그리고 그 발언이 실패했었다라는 것을 우리 전 국민이 알고 있기 때문에 명태균 씨의 저 발언은요. 오히려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에는 어느 정도 가까운 사이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후에 멀어졌다라는 것이 지금 대통령실의 해명이잖아요. 네. 거기에 오히려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명태균 씨가 한 얘기 자체를 좀 들어보면 본인이 본인 발에 좀 걸려 넘어지는 경향이다라는 얘기예요. 당시 김종인 위원장이 후보 연기만 하면 돼라는 이 얘기에 당시 후보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불쾌감을 느꼈고 그래서 또 멀어지는 계기가 됐는데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조언을 한 게 맞으면 이런 조언을 했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신 겁니다. 좀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얘기인 건데 어쨌거나 말 하나하나 내놓는 게 지금 계속 굉장히 그 휘발성이 강한 얘기들을 좀 내놓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정감사 기간입니다.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어요. 직접 들어보시죠. 매일 윤 대통령 측에 3,000개 내지 5,000개의 샘플 조사를 보고했고 그리고 3억 6천만 원을 청구했지만 돈을 못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거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에요? 네,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서영교 의원이 직접 이 오 처장한테 얘기를 하고 있죠. 무료 여론조사 한 거 이거 이 정치자금법 위반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더 나아가서 이거 유죄면 당선 무효형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장 변호사님, 네, 이게 당선 무효형이라는 게 대선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대선이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원래대로라면요. 네. 법리에 따르면은 대통령이 된 것부터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절차적으로 위법성이 확인되면요. 서영교 의원의 주장이 그렇다는 거고요. 네. 지금 명태균 씨의 이야기 과장, 왜곡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가 그럴싸하게 듣습니까? 보통 거짓말을 할 때 내가 다 했다. 이거는 그냥 과장 왜곡이죠. 그런데 내가 김건희 여사로부터 요청을 받았다. 김종인 위원장도 내 말을 차용했다라고 하면 특정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특정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했다가 오히려 역공을 받기도 했죠. 거짓이다. 이게 잘못됐다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겁니다. 있다고 보는 게 전 맞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내가 선거에서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중요하지 않고요.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것들 중에 살을 발라내고 뼈대만 추린다면 이건 여론조사 왜곡과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공수처 수사에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실제로 이 여론조사 돌렸다는 강모 씨한테 계속 지시를 했던 녹취는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윤 후보가 지표를 원한다. 지금 지지율 어떻게 되는지 보고자 한다라고 하는데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게 3억 7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연결고리로 지렛대로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요구했던 거 아니냐. 왜냐하면 그 후의 결과가 세배를 반으로 갈라서
본인이 받아갔으니까요. 이런 헌정사에 사실상 유례가 없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데 네. 이 퍼즐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수사도 개시가 됐고요. 또 오늘은 더 차후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2%포인트 정도 경쟁 후보보다 올라간 그런 윤석열 후보의 이런 지표를 만들어달라고 해서 이 과장해가지고 마사지를 합니다. 이 사람은 여론조사를 마사지해서 2번인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까지 받았어요. 이게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통령실은 당연하게도 이런 사람에 대해서 거짓이면 거짓이다. 국민들께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있죠. 하지 않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강 변호사님. 이게 근데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려면은요 네. 기부 행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당시 후보와 그리고 뭐 국민의힘 쪽에서 어떤 여론조사를 해달라라고 하면서 돈을 주지 않았을 때 그게 이제 기부 행위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윤석열 당시 후보나 국민의힘 측에서 뭐 먼저 여론조사를 요청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온 부분이 없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지금 김영선 전 보좌관이었던 그 강혜경 씨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명태균 씨가 와가지고 3억 6천만 원 우리 여론조사한 비용 내가 가서 윤석열한테 받아올게 네. 청구서 만들어라. 그리고 그 청구서를 갖고서는 서울에 갔는데 네. 돈은 못 받았더라라는 이야기를 강혜경 씨가 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어떻게 기부행위예요? 돈을 받으려고 했었다는 거잖아요. 본인이 그걸 기부행위로 하려는 게 아니라 청구서 가지고 올라갔는데 뭐 이유는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기부행위를 하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뭐 결과적으로 돈이 가지 않았다라고 해서 지금 서영교 의원은 무료 여론조사고 이게 뭐 어떠한 당선 무효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네.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짧게. 제가 짧게 하면 명태균 씨가 앞서 얘기했듯이 그 청구서를 가지고 갔다는 것은 강혜경 씨의 녹취고 그 뒤로 어제 이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또 명태균 씨가 이런 얘기를 하죠. 여론조사를 내 돈으로 해줬다. 무료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게 기부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공수처에서 그 진위를 가려야 되기 때문에 이 정치자금법은 수사 대상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사안이 수사 대상이 되냐 안 되냐 지금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일단 지금 현재 이 경찰 수사가 지금 들어간 상태예요. 그래서 뭐 6개월간 매일같이 전화 통화를 했니만이 통화 내역 보면 바로 나오는 상황이 아닌가 수사에 좀 속도를 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